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시작해 혼돈의 금융시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먼저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리서치 센터장께 전화 연결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오늘도 반등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안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속도로 크게 슈팅을 해 3%에 진입을 하면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약세장?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 분석에 엇갈린 씨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지난 2일 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이제 높게 나오면서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금리가 오르긴 했는데 일단 그 금리가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이번 충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약세장으로 가냐 안 가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기에 달려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이런 대부분의 이제 큰 나라들의 경기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구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에 달려 있는데 그 약세장 진입이라는 말을 아직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시장 안정화될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설 연휴 이후에 시장 향방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시다시피 이번 충격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결국 인플레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또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만큼 이제 시장에 타격을 준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소비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커집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이렇게 먼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미국의 소비가 이번 임금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미국의 소비도 그렇고 이번 14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밤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시장이 요동을 칠 건데 결론적으로는 물가보다 소비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먼저 왔기 때문에 같이 미국에서 소비가 좋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군요. 미국의 1월의 소매 판매 지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보다 소비가 더 좋아진다면 좀 더 안정화 여부의 조건 맞을 것 같고요. 그 3월에 FOMC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된다라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모든 사람 다 알지만 빅스라는 지표, 변동성 지표죠. 이게 30을 넘어섰는데 과거에 이 빅스가 30을 넘어서서 다시 안정을 되찾는데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이 이제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한 8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한 4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내 사실상 변동성이 큰 거는 일단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매수의 기회 아니면 비중 축소 어떤 전략을 구사하십니까? 만약에 기회를 보신다면 어떤 업종을 담아야 하나요?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라는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말로 시장에 지금 위험 관련된 진정한 신호는 뭐냐면 전 세계 하이힐드 금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라는 부분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다 아시다시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약간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부실화되냐 안 되냐라는 걸 우리한테 매일매일 가르쳐 주는 게 하이힐드 금리거든요. 근데 하이힐드 금리가 최근에 조금 오른 정도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 하이힐드 금리가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PBR 1배를 좀 지키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PBR 1배에 해당하는 게 2,300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직까지는 2,300포인트라는 거를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체적으로 그게 일시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붕괴되면 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이 살아나려면 결국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주에 배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리서치센터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로 이동해 볼까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조 센터장께서는 그 소비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앞서 그 약세장 진입의 신호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서 약세장 진입이라는 말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왜 통상 시장 전문가들은 10%가량의 지수 하락률이 웃돌면 본격 조정 20%를 넘어서면 약세장으로 분류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다고요.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대비해 봤을 때 이번에 미국 시장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한 10.2% 하락했답니다. 애매하죠. 이걸 어디 판단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만약에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약세장이 1년 이상 간다라는 얘기도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주목이 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최근에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금리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물 경제 고용 지표로 잘 나왔고요. 올해는 어떤 실업률이 4.1%에서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좋은 거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즉 영란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올해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지난주에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연준의 연준의 정책 금리가 3회에서 4회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들.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연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4조 5천억 정도 가까이 달러 가까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자산을 매년 한 4천억 달러씩 줄이겠다. 그래서 네. 2021년도에는 3조 달러대로 줄여드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채권과 관련된 쪽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쪽으로 계속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차익 매물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 2009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수만 해서 한 300% 이상 올라온 상황 쪽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수와 연계된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돼서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ETF부터 상장지수증권인 ETN, 거기다가 상장지수 상품이라고 하는 ETP까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와 결합돼서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이었던 매물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특히 매물이 쏟아질 때는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매매하죠. 요즘에는 미국 시장에 거의 50% 이상 어떤 AI와 관련된 쪽에 이런 어떤 로봇이 매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는 강도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과 뛰어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매물이 컸다는 부분들도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신뢰감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세제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 인하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이 깎아졌다는 얘기는 세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큰 상황 쪽에서 이번에 발표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재정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쪽도 염두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이번 주에 주요 일정 가운데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거기다 미국의 셧다운 이슈도 또 해소될 여부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과 향방 좀 예상해 본다면요. 예, 아무래도 일단 오늘 발표될 인프라 투자 세부 계획안이 시장에서 많이 또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물론 1조 5천억 달러 규모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어떤 GDP 성장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어떤 큰 계획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휘발유세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민관 합작 투자 사업으로 어떤 전환시켜서 PPP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조달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지금 미국 재정 상태를 봤었을 때 GDP 5%까지 내년 가면은 차지할 수 있다란 어떤 재정에 대한 부담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썩 달갑지는 지금 상황 쪽에서 않을 수도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월 1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이 국내 지표로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4일 이후부터가 또 중요하죠. 이때는 아무래도 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정제 지표들 쪽에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네. 근데 이런 어떤 물가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쪽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다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너무 좋게 나오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또 너무 안 좋게 나왔을 때 안도는 가능하겠지만은 또 우려감도 섞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적정하게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네. 수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설 연휴가 들어가는 2월 15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업 생산,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2월 16일 날 금요일 날은 미국의 1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어떤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설 연휴 동안에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춘절 그리고 우리나라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 여행, 면세점 관련주가 관심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심 이어할까요? 예, 보통 올림픽 기간이면은 올림픽 수혜주란 쪽에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장의 충격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올림픽 수혜주 대표적으로 방송사겠죠. 거기다가 이제 광고 쪽, 거기다가 디스플레이어 같은 LG전자나 삼성전자와 같은 쪽에서의 어떤 TV 쪽, 그리고 지역 기반 수혜인 용평 리조트와 같은 종목들, 거기다가 5G 관련주들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거론은 됐어도 지금 이제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를 그렇게 타지 못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제한적인 효과 쪽만 이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쪽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중국 춘절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여행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행 항공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면세점 여전히 한산하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쌓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쪽에서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유가 하락세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정권들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관심은 중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올 초부터 그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수요 예측이나 청약 등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소 가라앉은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관심 모아주고 있습니다. 배럴이라고 할까요? 그 래시가드 네. 관련해서 그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뭐 상한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외 종목들 관심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요. 네, 배럴 같은 경우 유가에서는 배럴이 아니고요. 네, 래시가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네, 그와 함께 카페24 이 부분도 테슬라 1호다라는 쪽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장중에는 뭐 반짝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세는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링크 제네시스라고 하는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도 경쟁률이 상당히 1000대 1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또 부각을 받았던 모습들이고 그 밖에 오늘 상장했던 아시아 종묘, 알리코 제약 모두 다 시장에서 강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 밖에 내일 동구제약바이오가 또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무래도 줄줄이, 예.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책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된 쪽에 부각을 받는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저런 부분들 다 떠나서 청약률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률이 보통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대 1이 다 넘는 기준으로 나오는데 1000대 1까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부각이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도 한번 끌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는 한번 공격적인 매매도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부진에 대한 영향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관점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연휴를 앞둔 그 전략들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미국 시장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채권 금융 관련된 부분들 3%대가 10년 만기 국채가 넘어가느냐 이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빅스죠. 변동성 관련된 지수가 30대 안착해서 오히려 확장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밀려 내려가느냐 부분들과 함께 특히 시장에서 또 우려감을 계속 그래도 안도감으로 바뀔 수 있는 쪽은 FOMC의 입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21일 날 FOMC 회의 의사록과 3월 FOMC 특히 파월 의장이 새롭게 데뷔하는 무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도 주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한 흐름보다는 변동성을 더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안정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격적인 대응 전략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설 연휴 불확실성까지 지켜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압축에 먼저 신경 쓰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메리츠 연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